엄마가 전화해서 이제 스웨덴으로 돌아오겠네 라고 했는데 저는 갑자기 울었어요. 웃긴 말이죠. 엄마가 아들을 보고 싶다는 말인데 왜 눈물이 나요? 근데 그 순간 제 몸은 알고 있었어요. 한국을 떠나는 게 슬픈 게 아니라 한국에서 바뀐 저를 잊는 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때는 설명을 못했어요. 그냥 울었어요. 머리로는 헨리야 뭐야 집에 가는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했는데 몸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어요. 그 대답이 뭔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제 친구 크리스가 한국 떠나기 전에 한 말을 듣고 그 눈물의 뜻은 알게 돼가지고 한국을 오래 살다가 떠나는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거의 같은 말을 해요. 한국이 이런 나라일 줄 몰랐어요. 이 말은 여행 후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치킨 맛있었다, 사람이 친절했다 이런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이 말 안에는 충격도 있고 고마움도 있고 조금 창피함도 있어요. 왜냐면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올 때 사실 한국을 크게 기대하고 오지 않거든요. 미국에 살 때 저는 한국을 거의 몰랐었거든요. 부끄럽지만 남한과 북한도 머릿속에서는 흐렸고 한국어도 관심 없었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인생을 건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제 머릿속에서는 한국은 그냥 중국 옆에 있는 뭔가 잘 모르겠는 나라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무시겠죠. 근데 그래서 더 세게 받았어요. 기대가 없었는데 한국이 너무 국제적으로 저를 깨운 거예요. 공항에서부터요, 지하철에서부터요, 편의점에서부터요, 새벽 길에서부터요, 카페 테이블 위에 아무렇지도 않게 놓인 핸드폰에서부터요. 한국은 저한테 나 좋은 나라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매일 충고를 모여줬어요. 네가 생각한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헨리야. 이거 제일 웃기게 모여준 사람이 크리스예요. 크리스는 제가 미국에서 만난 친한 친구인데 제가 한국 온 지 1년 정도 됐을 때는 놀라웠어요. 비행기 타기 전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헨리야 너 왜 한국에 있어? 나 그냥 일주일 놀고 돌아갈 거야. 네가 한국 좋다고 너무 많이 말하니까 한번 보낸 건데 솔직히 넌 네가 과장한다고 생각해요. 거의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저는 그냥 웃었어요. 이미 뭐였거든요. 이 사람은 한국을 검사로 오지만 사실 한국한테 검사 당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도 안 걸렸어요. 1시간도 안 걸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야 헨리야, 나 공항인데 여기 편의점이 뭐야? 왜 이렇게 깨끗해? 왜 필요한 거 다 있어? 그리고 왜 직원들이 안 짜증내?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왜 직원들이 안 짜증내니? 한국에서는 이상한 질문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미국에서 LAX 같은 공항을 자주 다녀보면은 바로 이해돼요. 줄 조금만 잘못 써도 누가 얼굴 찌푸르지고 말해요. 야 저쪽으로 가,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여행 시작하기도 전에 훈한 느낌이에요. 근데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직원이 손으로 방향으로 알려주고 영어가 부족해도 어떻게든 도와주고 편의점은 깨끗하고 화장실도 깨끗하고 기차가 바로 연결돼요. 크리스가 계속 말했어요. 헨리야 왜 이렇게 쉽지? 그 다음 날은 지하철이었어요. 야 기차가 왜 이렇게 조용해? 그 다음 날은 음식점이었어요. 야 왜 밤에도 먹을 수 있어? 그 다음에는 길거리였어요. 야 왜 아무도 나한테 시비를 안 걸어? 그 다음은 카페였어요. 야 헨리야 왜 사람들이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 가? 처음은 웃겼어요. 외국인이 한국 기본 시스템을 처음 알았을 때는 나오는 정상적인 중독기니까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웃긴 얘기가 아니었어요. 크리스 말투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비웃을 준비가 된 사람처럼 말했는데 나중에 조용히 인정하는 사람처럼 말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한테 딱 2가지를 말했어요. 헨리야 네가 맞았어. 그리고 바로 그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한국이 내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어. 나 언젠가 여기 다시 와서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끝내면 그냥 좋은 여행 이야기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한국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나라라서 끝나진 않아요. 기준선을 바꿔버려요. 좋아하는 건 마음인데 적은 몸이거든요. 마음은 다시 바뀔 수 있어요. 한국은 좋았지, 재밌었지, 음식은 맛있었지, 이 정도는 시간이 지나면은 흐려져요. 근데 몸이 기억하는 건 잘 안 없어져요. 밤에 걸을 때는 어깨가 덜 굳었던 느낌, 카메라 들고 다녀도 누가 뺏을까봐 걱정돼서 계속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느낌, 늦게 나가도 도시가 완전히 죽지 않는 느낌, 편의점이 불이 켜져 있고 식당 문이 열려 있고 누가 도와주려는 눈빛이 아직 남아있는 느낌. 이런 건 추억이 아니라 여러분 기준이 돼요. 그리고 기준이 한번 올라가면은 다시 내려가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기 많이 힘들어해요. 처음에는 본인도 그 이유를 잘 몰라요. 그냥 비행기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이상해져요. 짐을 싸면서 계속 멍해져요. 김치찌개 때문만은 아니에요. 한국어 배운 시간이 아까워서만도 아니에요.
지금 몇 명 생겨서만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죠.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더 깊은 건 여러분, 한국이 외국인이 안에 새로운 정상 기준을 심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편한 줄 몰랐어요. 밤에 긴장하는 게 그냥 도시 생활인 줄 알았어요. 직원이 짜증내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소비대가 느려도 원래 인생은 이런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몇 년 살면은 이상해져요. 예전 나라로 돌아갔을 때는 갑자기 모든 게 느리게 보여요. 길이 조용한 게 평화가 아니라 비에는 느낌으로 다가와요. 자유가 넓은 들판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신경쓰지 않은 차가운 공간처럼 느껴질 때가도 있거든요. 이거 말로 하면은 과장처럼 들려요.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근데 몸은 알아요. 그때는 웃어도 나중에 안 웃겨요. 뭐 저한테는 그 순간이 엄마 전화였어요. 2022년에 한국 비자가 끝나고 있었고,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호주로 가기 전이었고 선택지도 많지 않았어요. 그때 엄마가 말해가지고, 헨리야, 곧 집에 오겠네. 집, 뭐 참 따뜻한 단어잖아요. 근데 제 안에서는 이상하게 따뜻하지 않았어요. 저는 울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나쁜 아들인가 싶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다는데 왜 이렇게 울지? 내 나라로 돌아가는 건데 왜 이렇게 싫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돼가지고, 저는 스웨덴이 싫어서 운 게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만들어진 저를 잃을까봐 운 거예요. 한국에서 저는 밤에 조금 더 크게 숨 쉬었어요. 카메라 들고 한강 근처를 걸어도 몸이 그렇게 경직되지 않았어요. 늦게 집에 가도 계속 뒤를 보지 않아도 됐어요. 편의점 불빛 있고 길이 사람 있고 도시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느낌이 저한테 엄청 컸어요, 여러분. 근데 스웨덴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작아졌어요. 밤 9시 이후에 몸이 알아서 조심해야 되는 삶, 가방 위치 확인하고 이어폰 한쪽만 끼고 뒤에서 발소리 나면은 괜히 속도를 바꾸는 삶. 법적으로는 자유로운데 몸은 자유롭지는 않은 삶. 그게 저한테 집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더 좁은 삶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이 말을 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이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저도 답답했던 중간이 많았어요. 언어 때문에 뭐 바보처럼 느껴진 적도 있고, 뭐 행정처리 때문에 멘탈 나간 적도 있고, 사람 그냥 시선 때문에 숨 막힌 적도 있었어요. 한국은 그냥 부드럽기만 한 나라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가끔은 너무 빠르고 너무 강하고 너무 눈치가 많고. 근데 그 피곤함 속에서도 나라가 그냥 작동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서로를 너무 신경 써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신경이 동시에 길거리와 카페와 지하철을 붙잡고 있어요. 이게 한국의 모순이거든요. 힘든데 놓치기 싫다, 피곤한데 사라지면 무서울 것 같다. 그래서 떠날 때 흔들리는 거예요, 외국인들. 완벽해서 못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국의 불편함까지 포함해서 그 안에서 만들어진 자기 자신을 놓기 싫은 거예요. 크리스도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야, 헨리야, 일주일 놀고 갈게 라고 했던 사람이 떠날 때는 언젠간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라고 말했어요. 그게 단순한 감단이면은 오래 안 가요. 근데 그 말투에는 약간의 패배감이 있었어요. 자기가 한국을 작게 봤다는 걸 인정하는 패배감. 그리고 이상하게 좋은 패배감이에요. 어떤 나라가 자기 편견을 깨졌을 때는 느끼는 그 기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쁜데? 고마운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한국은 저를 이긴 나라였어요. 제가 한국을 평가하려고 온 것도 아닌데 결국 평가받은 거 저였어요. 내가 얼마나 좁게 보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서양 기준을 자동으로 위에 놓고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안정과 속도와 신뢰를 낮게 기대하고 있었는지. 한국이 그걸 하나씩 보여줬어요. 큰 연설로 보여준 게 아니에요. 공항 직원이 존시스로, 새벽에 열리는 가게 불빛으로, 잃어버린 물건이 그 자리에 있는 이상한 경험으로,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길 알려주려고 자기 폰을 꺼내는 장면으로. 그리고 가끔은 너무 팍세서 진짜 한국 왜 이래 라고 말하게 만드는 순간으로도. 그 모든 게 합쳐서 사람을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이 떠나면서 하는 그 말을 가볍게 못 들어요. 한국이 이런 나라일 줄 몰랐다. 그 말을 관광객의 칭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나라가 사람 안에 남긴 흔적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진짜 무서운 건 짐을 놓고 왔나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전 기준으로 다시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속으로 이미 알아요. 몸은 돌아가도 기준은 안 돌아가요. 그래서 한국은 조심해야 해요. 한국 안에 있는 이 이상한 힘을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면은 사라진 다음에야 알게 돼요. 실내도 조용히 무너지고 밤거리도 조용히 바뀌고 사람들 사이에 눈치도 조용히 사라져요. 무너질 때는 영화처럼 안 무너져요, 여러분. 그냥 어느 날 카페에서 더 이상 아무도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 안 가요. 그냥 어느 날 밤길에서 사람들이 이어폰을 빼기 시작해요. 그냥 어느 날 공항에서 도움받는 게 특별한 일이 돼요. 그때 가서 예전 한국이 좋았지 라고 말하면은 너무 늦어요. 이건 자랑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걸 너무 늦게 깨닫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싫어요. 크리스가 공항 편의점 앞에서 전화했던 그 순간, 제가 엄마 전화 받고 울었던 그 순간 둘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잠깐 잘 나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바꿔놓고 떠나는 나라야 그걸 깨닫게 만드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다 비슷한 말을 해요. 한국이 이런 나라일 줄 몰랐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그 말 뒤에 항상 한 문장 더 붙어 있어요. 나를 이렇게 바꿔놓을 줄 몰랐어요.